이번 독후감 컨텐츠는 제가 책을 읽고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이 돈의 속성 이 책은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뭐 소위 재테크, 경제적 자유, 뭐 부의 어쩌고, 뭐 돈 어쩌고 이런 제목으로 나온 책들 요새 정말 많잖아요. 이런 책의 원조격으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또 부의 추월차선 이런 책들이 유명한데 이 책 역시 그 정도의 레벨이 내공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저자가 진짜 부자인가? 예요. 이 코인이나 주식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뭐 몇십억 벌었다. 이런 식으로 책 쓰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최근 몇 년 동안 갭 투자 잔뜩 해서 자산이 크게 늘긴 늘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분들은 빚도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금리가 올라버리거나 이 보증금 순환이 잠깐만 막혀도 금방 집 경매당하고 날아가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에서 태어난 토종 한국인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자수성가로 사업체를 일궈서 4천억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낸 거는 진짜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인상 깊게 느낀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사이트는 바로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돈을 인격체처럼 대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 대하듯이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작은 것도 소중하게 챙기라고 하라는 얘기죠. 이 보통 뭐 돈, 부자 이런 얘기하는 책들 보면 항상 돈은 중요하다, 뭐 돈은 행복을 위한 도구다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책처럼 돈에게 감사하고 소중히 다뤄라. 함부로 대하면 돈도 사람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좋은 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돈이 다른 돈도 데리고 들어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신처럼 들리거든요. 일본 책들 중에 이런 스타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은 정말 돈을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겨서 돈이 나가고 들어온다고 믿기보다는 그만큼 돈을 존중해라 라는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저는 돈을 사람과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돈 벌고 싶어서 욕심부리다가 망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가요? 주식을 해도 꼭 단타,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거 찾고 부동산도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 아직 개발 소식도 나지 않은 땅 있는데 이거 몇 년 안에 대박 난다고 하면 또 혹하고 코인도 비트코인 말고 진짜 이름도 못 들어본 뭐 잡코인에 베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돈을 몇 배, 몇십 배 튀겨가지고 팔아치우겠다는 거죠. 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이용해서 빨아먹을 것만 빨아먹고 나만 이익을 보겠다는 거는 그냥 사기꾼이죠. 진짜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애정과 신뢰를 쌓아야죠. 상대방 생각이 나랑 좀 달라도 존중해주고 때론 상대가 내 기대에 못 미쳐도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될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바로 독립 기념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 독립 기념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이룬 날이기 때문에 독이 아니라 독립 기념일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람마다 경제적 자유, 즉 부자가 된다는 기준은 다를 텐데요. 김승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정의한 개념은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넘어선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즉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와 내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 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거죠. 글쎄요, 돈을 더 벌 필요가 없다는 게
이게 솔직히 가능할까 의심은 좀 되지만 이 정의에 의하면 50억짜리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서 월 1억 넘게 버는 사람도 다음 달에 당장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바로 끊긴다. 이러면 부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처럼 소득은 높은데 수명이 짧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미국 프로 스포츠 선수들 보면 전성기 때는 몇십억도 버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는 돈 관리를 미리 하지 않아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거의 50%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 연예인들만 봐도 전성기 때 엄청 잘 나갔던 사람들이 나이 많고 인기 없어지면 생각보다 가난하게 사는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이게 다 미리 자본소득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섬마을 작은 집에 살지만 일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와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저도 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 정도 재산이 있어야 부자일까? 이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늘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딱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본소득만으로 월 500억을 벌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통계청 사이트에서 보면 한국의 2022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 원이에요. 해마다 우리나라의 중위소득만큼의 돈을 오로지 자본소득만으로 벌 수 있다면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방향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수익형 투자보다는 시세 차익이나 이 수익률에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 돈을 넣으면 몇 배가 되냐 보다는 내가 이 돈을 넣으면 얼마의 현금 흐름이 생기냐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자본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저는 이더리움 채굴, 지식산업센터 투자, 무인 카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본소득의 한 30% 정도는 달성한 것 같아요. 아직 큰 돈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그냥 일만 해서 돈을 벌 때보다는 확실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랑 미국 아마존 온라인 판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조금만 자본금 회전이 안 되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몸이 아프다던가 물류비가 갑자기 오르거나 재고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거래처가 며칠만 정산을 늦게 해줘도 이 사업 전체에 지장을 받으니까 생활비도 들쭉날쭉하고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또 거래처에서 정산해 주는 거나 물류비 같은 것들이 제가 열심히 한다고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작더라도 고정적으로 안정되게 소득이 나오니까 이게 나중에 나이 들면 연금 받는 기분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주식에서 배당금 타는 기분. 건물주 돼가지고 다달이 임대료 받는 기분이 이런 거겠구나. 벌써부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유튜브 채널도 언젠가 그런 고정적인 수입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돈을 이런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옮겨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돈릿 기념일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좋은 책,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